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인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743억 달러, 한화로 약 103조 원 규모의 2025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한 데 이어 며칠 전엔 노후화된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172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려 1770여 대의 차세대 전차를 새로 도입할 계획인데요. 영국의 군사 매체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인도 정부는 인도 국방부가 요청한 차세대 주력 전차 프로젝트의 예산을 전격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군은 노후화된 러시아산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무려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0대 전투 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안 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와 방산 인연을 맺어온 한국 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시장에 떠오르는 강국인 한국의 저력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데요. 뿐만 아니라 인도의 중립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인도군에게 러시아제 무기의 대체제를 포함한 대규모 무기 공급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만약 인도가 무기를 교체한다면 한국을 우선 순위로 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면전을 항시 상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답게 대규모의 군사력 운용에 특화되어 무기 대량 도입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도입한 K9은 성공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K9이 처음 인도로 수출될 당시만 하더라도 K9의 주된 용도는 파키스탄과 국경이 맞닿은 카슈미르 지역에 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 자주포를 도입하자 당황한 인도가 서둘러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한 것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산을 상대로 만장일치로 승리하고 단번에 인도 의회 승인까지 얻어냈습니다. 경쟁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발사 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 극복 테스트에서는 오직 K9 자주포만 성공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위협인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군 정부의 내부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 육군은 3개 전방 사단과 4개 타격 군단의 무장을 위해 추가로 250여 문의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인도 육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더구나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지상군 전력의 보강은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의 수준은 물론 K9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처음부터 한국과 방산 부분에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최신형 전차 T-90의 경우 자국에선 겨우 35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보다 훨씬 많은 2,4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방산 분야에서 인도와 러시아의 유대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제재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방산 협력은 무슨 그 어떤 친분조차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심각한 내부 상황만큼이나 현재 러시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수출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량의 러시아산 무기들을 보유한 인도에서는 수리조차 불가능해져야 아예 무기체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런 인도의 군사적 변화는 대한민국의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무기를 판매할 수 있고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착수 전 인도 국방부는 743억 달러, 한화로 약 103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인데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에 달하는 세계 4번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와 현재 국경 지역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1위가 인도이며 2위가 중국인 만큼 두 나라는 현재 자존심을 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반세기 이상 국경 분쟁을 벌여온 적국인데다 1962년에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도와 앙숙으로 파키스탄을 꼽기도 했지만 이젠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파키스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도가 커졌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시작으로 인도와 서로 양보 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자존심과 이익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각국의 군사 지출 규모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스톡홀름 연구소는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국방비 상승이 일어난 국가로 총 836억 달러를 지출한 인도를 꼽았습니다. 스톡홀름 연구소가 예측한 원흉은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2023년 중국이 국방비에 사용한 예산은 약 2,960억 달러로 중국은 군사 예산의 대부분을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인도는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주변국의 군비가 늘어났다는 게 현실인데요. 물론 인도의 전차 사업을 한국이 독식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전차의 강호들이 한국을 견제하고 나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한국 무기에 대한 인도 정부와 여론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 해군에서는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을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 방산 분야에서 활발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육군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산 T-72 전차를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인도군이 보유한 다량의 지상군 무기들은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인도군이 보유한 러시아산 장비는 전차와 장갑차만 무려 6,200대가 넘어가며 또한 상당량의 다연장 로켓 역시 러시아산이기에 교체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를 K2 우표나 K21 레드백, 천무 등 한국산 장비로 교체한다면 무려 8,000대 이상의 장비를 인도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 공군에서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 표현했었는데요. 인도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 4.5세대급 수준의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인 KF-21을 지목했었는데요. KF-21 전투기는 현재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인도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가 첫발에 뛴 만큼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현지에서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과 개발 기술을 가진 한국과 세계 최고 인구수인 인도가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시진핑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